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는 행복으로 살고 있어요. 20대 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 낳고 키워보니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들을 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라는 인간은 눈꽃만큼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꼭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없을 때 이혼했어야지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엄마가 되어보니까 아이가 곧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됐어요. 아이 덕분에 저는 이혼하고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어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필요 없다던 전 시댁과 전 남편이 뻔뻔하게도 얼마 전 제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아이에게서 할머니랑 아빠를 뺏었다고 주장했죠. 나중에 아이가 자라고 그 인간이 늙어서 병들면 혹시나 아빠라고 찾아올까봐 벌써부터 겁도 나네요. 절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과연 정말 전 남편 말대로 제가 잘못한 건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결혼 전에 남편은 말보다 행동하는 남자였어요. 젊은 시절 남자친구들처럼 허황된 사탕발림을 하는 것보다 어른스러웠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저를 챙겨줬던 사람이었죠. 물론 사람이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남편은 연애 시절에만 잘해주던 그저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 같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저에게만 쏠려 있었죠. 자기 먹는 것보다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했고 언제나 제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집이 없는 편인데 비실거린다면서 복날에는 꼭 삼계탕집까지 저를 끌고 갔고요. 초복, 중복, 말복 빠짐없이 저희 엄마보다 남편은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는 엄마뿐이었거든요. 엄마는 남편이 연애 때 제게 잘하는 모습 보고 진심으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몸보신해야 한다며 삼계탕은 꼭 먹이면서 말은 이상하게 무뚝뚝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남기면 그렇게 먹어서 어디 나중에 애는 잘 낳겠냐고 타박도 했죠. 퉁명스러운 말투이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걱정이 묻어났어요. 투박한 그 사랑 표현이 연애 때는 뭐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제가 아빠가 안 계셔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고 마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식 올리고부터는 저를 완전히 찬밥 신세 취급하더군요. 연애 때와 달리 복날이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남편과 시부가 먹을 삼계탕 열심히 끓였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챙김받았으니까 이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저도 잘 챙겨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앉아서 먹어보란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는 자기들끼리 개걸스럽게 삼계탕을 해치웠어요.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이 처음에는 보기 좋았죠. 하지만 제가 앉기도 전에 제 목까지 4마리를 다 먹는 바람에 결국 저는 죽만 먹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부모님 줄 양이 한참 모자라다고 자기 몫이 아닌 제 몫까지 전부 나눠줬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렇게 늘 저보다 시댁이 우선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저는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결혼 초반에는 무심한 남편 때문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삼계탕을 각자 뚝배기에 나눠 끓여 나가면 제 뚝배기에 손댈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남들처럼 달콤한 신혼을 보낸 기억도 별로 없네요. 신혼 초반에는 저도 새댁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남편에게 이끌려서 시댁에 자주 갔어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신혼의 시간을 시부모에게 할애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아들 임신하고 독박 육아하느라 바빴어요. 어쩌다 제가 남편에게 서운한 티라도 내면
남편은 결혼하면 다 이런 거라고 말했고, 저는 육아에 지쳐서 반박하지 않고 수긍해버렸죠. 그렇게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잘하게 서운한 것들이 얼마나 쌓여갔는지 몰라요. 건조한 결혼 생활에 무뎌질 즈음 도를 지나치는 남편과 시부모 보면서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는 걸요. 그럼 제가 가장 상처받았던 일들을 한번 꺼내볼게요. 시모의 생일날은 보통 제가 집에서 잔치상을 마련했어요. 시모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리곤 했는데 먹으면서도 불만이 너무 많은 시모였죠.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 때부터 시모는 제게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것 같네요. 넌 잡채간을 본 거야, 만 거야? 아주 밍숭맹숭. 아, 어머님, 저 간장 넣는 거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어쩐지 참기름 맛밖에 안 나더라. 너는 말이야, 음식 만들면서 아주 대충대충 너무 정성이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음식 여러 가지 해본 건 처음이라서요. 으이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해실해실 웃으면 다지. 시모는 조금만 제가 실수하는 모습 보이면 건수 잡은 사람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어른 말씀이라 끝까지 들었는데 저도 겪다 보니 점점 요령이 생겼죠. 시모 잔소리가 시작되면 말을 돌리며 자리를 슬쩍 뜨곤 했어요. 그땐 정말 뭘 몰라서 남편이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제게 한마디 해주면 그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모가 구박해도 별 타격이 없었죠. 하지만 타박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다 보니 저도 불만이 쌓여갔어요.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니 저는 어쩌면 많이 우울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보, 이번 어머님 생일은 외식하는 게 어때? 갑자기 무슨 외식? 엄마 생일은 언제나 당신이 음식했잖아. 그래, 알긴 알아. 결혼하고 쭉 어머님 생일 내가 챙겨드렸잖아. 내가 하는 음식 그리 맛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외식하자. 뭐야, 생색내는 거야 지금? 생색이라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은 외식 안 하고 싶으시대? 아빠 생일에 외식했으니까 엄마 생일에는 집에서 상 차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 매번 그래왔는데 갑자기 바꾸면 좀 그렇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번에는 외식하는 건 어떻냐고 말이야. 어머님은 항상 먹고 맛있다는 말도 안 해주셔. 입맛에 안 맞는데 매년 내가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결혼 전에는 어머님 생신 누가 챙겼어? 결혼 전에? 남자들만 있는데 엄마 생일 챙길 게 따로 있나? 딸 없는 집은 그런 거 안 해. 그냥 밖에서 외식이나 했지. 남편 말 들으니 조금 괘씸하더군요. 평생 생일 안 챙기다가 며느리 들였다고 그동안 엄청 부려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술 한번 부려봤어요. 몰라. 난 이번에는 진짜 어머님 생일상 못 차리겠어. 뭐? 갑자기 당신 왜 그래? 엄마가 서운해할 건 생각 안 해? 나도 서운해. 여보, 생일이라는 건 서로 축하 인사 주고받고 다 같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야 하는 날이잖아. 그런데 아무리 내 생일은 아니라지만 항상 어머님 생일 때마다 나 혼자만 음식하랴 설거지하랴 동분서주하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는 건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음식은 어떻고 저 음식은 어떻고 어머님은 항상 혼내기만 하셨어. 그러니까 올해는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아니 그리고 입맛에 안 맞는데 왜 굳이 내가 차리는 생일상을 고집해? 입맛에 좀 안 맞더라도 생일상 받으면서 분위기 내는 거지. 넌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꼭 그렇게 말하고 싶냐? 아빠 생일까지 챙기면 몰라. 엄마 생일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일 때 뭐 했는데? 내가 치사해서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생일 때는 현금 드리는 거 말고 한 게 없잖아. 아이씨, 그래 해. 외식으로 해.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같아? 며느리랑 사위가 같냐고.
남편은 자기가 불리할 때면 그렇게 꼭 큰 소리 쳤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가부장적인 면모를 한껏 드러냈죠. 그럼 뭐 식당은 내가 알아볼까? 됐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비록 남편이 제 서운함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항상 칭찬은 못 받고 욕만 먹는 시모의 생일상을 더 이상 안 차려도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신경 끄라는 말도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시모 생일이 다가왔고 남편은 정말 비싼 고급 한우집을 예약했더라고요. 남편이 비록 제게는 툴툴거렸지만 시모에겐 제가 더 이상 욕먹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차린 생일상 대신 남편이 비싸고 맛있는 소고기를 쏘는 거구나 싶었죠. 그땐 바보같이 왜 남편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려고 무진장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그런 식당을 가본 적이 손에 꼽혔어서 저는 괜히 설렜어요. 시부모와 점심 약속을 했었기에 당연히 유치원에 있는 아들을 일찍 데리러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싫다고 정색을 하더군요. 시모 생일 기념자리니까 당연히 손주가 있는 게 맞잖아요. 훈이 지금 딱 데리러 가면 되겠다. 훈이는 왜? 왜긴 왜야. 할머니 생일이잖아. 설마 데리고 갈 생각 아니었어? 굳이?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되잖아. 아니, 어머님 생신인데 하나뿐인 손주 있으면 더 좋잖아. 아,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우리 엄마는 아들인 나만 있으면 돼.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들 소고기를 먹을 기회라고 데리러 가자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할까봐 데리고 가자는 거잖아요. 남편이 너무 정색하니 민망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 유치원까지 데리러 가는 게 귀찮은 건지 아니면 식당에서 아이가 밥 투정 부릴까봐 그러는 건지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없었죠. 그냥 저녁에 아이 맛있는 밥 해줘야지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식당 가서 남편이 제게 이렇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는 맛만 보자. 아무래도 여기 가격이 좀 있잖아. 4명 다 먹으면 감당 못해. 그래.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저는 카페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부부 수입이 모자라서 막 허덕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거기가 워낙 비싼 식당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이 짧아서 엄청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지 싶었어요. 그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날은 시모만 맛있게 잘 먹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킨 화려한 부위별 소고기가 나오고 직원이 굽고 있는데 시모는 또 잊지 않고 제게 잔소리하더군요. 만나서 꼭 저를 한 번은 혼내야 성이 차는지 언제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죠. 아들, 넌 어쩜 결혼 후에 더 수척해 보인다. 예, 너 우리 아들 밥 잘 안 해 먹이니? 결혼하고 얼굴 멀쩡한 꼴을 못 봤다. 가장의 얼굴이 이렇게 푸석해도 되겠니? 아니요. 남편 삼시세끼 너무 잘해 먹이고 있는걸요? 요즘 야근하느라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이긴 하는데 저 사람 살은 결혼 전보다 더 쪘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시모 눈에는 언제나 자기 아들만 가장으로 보였나 봐요. 자기 아들 몸집에 반도 안 되는 며느리는 하나도 걱정 안 되냐고 시모에게 묻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으이그, 너무 나물 반찬만 하지 말고 밥상에 고기도 올리고 해야 한다. 닭고기나 돼지 말고 이런 좋은 소고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 고기 없으면 밥도 잘 안 먹어요. 훈이는 아빠랑 다르게 고기 없어도 밥 잘 먹는데 말이죠. 어쩜 입맛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훈이 걔는 클수록 영 내 아들을 안 닮았니? 네? 뭐 내 아들 안 닮았으면 널 많이 닮은 거겠지. 저는 시모가 헛소리해도 생일이고 좋은 날이라서 그냥 참았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시모 생일상에서 해방된 기념일이었고요. 그런데 시모는 생일상 안 차렸다고 속으로 저를 벼르고 있었나 봐요. 직원이 잘 구운 소고기 부위별로 하나씩 접시에 올려주자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접시에 놓인 고기까지 홀랑 가져갔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채식주의자라 고기 잘 안 먹어요. 그러고는 남편 접시에 제 고기를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던 건 시모의 몰상식한 행동을 모른 척하며 좋다고 맛있게 먹는 남편이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어서 드세요. 나 챙기지 말고요. 으이그, 엄마가 안 챙기면 누가 널 챙겨? 얼른 먹어, 우리 예쁜 아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어서 잠깐 넋이 나가 있었죠. 소고기를 그렇게나 많이 주문했는데 제가 고기 한 점 먹는 게 그렇게나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생일상 안 차렸다고 벌이라도 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시부도 다 봤으면서 역시 본인 식사에 집중하느라 앞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보였어요. 시모가 그러면 시부라도 나설 법한데 제 편이 없는 게 너무 어이없고 서러웠죠. 오죽하면 고기 구워주는 직원이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사모님도 좀 드세요. 입맛 없으시더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채식주의자라서요. 당연히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일부러 남편과 시모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는데 저는 투명인간 된 듯 저 빼고 즐거운 식사 분위기였어요. 네, 저도 손이 있으니까 소고기 그냥 제가 집어서 먹으면 돼요.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냥 가만히 있고 말았죠. 이미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상상까지 하고 있었네요. 결국 저 빼고 남편과 시부모만 배부르게 먹고 저는 무표정으로 자리만 지켰네요. 그땐 남편과 시모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기분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식당에서 생일이라고 미역국이랑 찰밥 있는 작은 생일상 챙겨주더라고요. 다들 배부른지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저는 순간 배고프기도 하고 음식이 아까워서 먹고 싶긴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괜히 바보처럼 식사를 못한 건가 후회도 됐고요. 그렇다고 무시당했는데 호구처럼 그걸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두고 시모가 아무도 안 먹어서 아깝다고 말하자 눈치 없는 남편이 그걸 저한테 먹으라며 내미는 거 있죠? 당신 미역국 좋아하잖아. 당신이 먹으면 되겠네. 얼마나 잘 먹었으면 트림까지 하는데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소고기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공짜 미역국은 보자마자 제게 먹으라 하는 건지 너무 얄미웠어요. 네가 먹으라고 하면 내가 먹을 줄 알아?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제 쪽으로 생일 밥상을 밀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저는 수저를 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 생일상은 생일인 사람이 먹어야지. 엄마 배부르다면서요. 아니야, 나 먹으라고 식당에서 줬는데 먹어야지.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시모 배불러서 미치겠다며 소화제 찾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꾸역꾸역 미역국까지 다 먹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엄청 아깝게 생각한다는 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어쩜 그래?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너 나한테 맛만 보라는 게 눈으로 맛보라는 거였니? 아주 넌 잘만 먹더라. 배 튀어나온 것 좀 봐. 맛있디?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채식주의자라고 거짓말까지 쳐? 야, 내가 언제 먹지 말랬어? 난 그런 말은 한 적 없잖아. 네가 괜히 엄마 눈치 보느라 안 먹은 걸 왜 내 탓해? 그러길래 그냥 집에서 생일상 차려드렸으면 좋았잖아. 그럼 엄마도 심술 안 부렸을 테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유일한 외동아들인데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밖에 없지. 그래, 당신 어머님이 심술 부리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네. 야, 나도 우리 집 귀한 외동딸이야. 그럴 거면 날 왜 데리고 갔어? 내가 무슨 너네 식구들 밥 먹을 때 세워두는 병풍이야? 당신 설마 돈 아까워서 우리 훈이도 안 데려간 거 아니지? 유치원생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말이야. 당황해서 얼굴 벌개지는 남편 보고 제 추측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열받아서 그대로 남편 카드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죠.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분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아들 하원시키면서 더 비싼 소고기 집에 찾아갔어요.
남편 카드 시원하게 긁으니까 1분 만에 전화가 왔죠. 오늘 돈도 많이 썼는데 또 썼냐며 저를 타박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아들이 애초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처음부터 식당에서 같이 잘 먹었으면 되는 거였잖아. 어떻게 사람을 먹는 걸로 그렇게 서럽게 해? 당신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어쩜 아무리 어머님 생신이고 주인공 따로 있다지만 난 정말 나만 한 식구 아닌 줄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혼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해맑은 아이 얼굴 보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빠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때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시원하게 이혼하자는 말은 못 뱉었지만 열받아서 남편이랑은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아들 밥만 살뜰히 챙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먹을 걸로 차별하지 말라며 서럽다길래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보고 배웠는데 왜? 뭐 문제 있어? 뭐?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나도 어머님처럼 내 아들만 챙길 거야.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2번 다신 그런 일 없게 한다고요. 각서를 쓰라고 시켰는데 정말 쓰고 있길래 저는 딱 1번만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시댁과도 일절 교류를 안 했어요. 주말에 밥 먹으러 가자는 시모의 연락도 여러 번 무시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시모에게 한마디 했는지 시모에게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좀 심했지? 미안하다. 어머님, 저 채식주의자 아니에요. 알지, 알어. 그래서 내가 너 해주려고 갈비찜 잔뜩 재워놨거든. 마음 풀고 먹으러 와, 응? 갈비찜 때문에 시댁에 간 거는 아니었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얼굴 보고 살아야 하니까 응어리는 풀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시모가 막상 저를 마주하면 또 늘 하던 것처럼 잔소리하며 눈치라도 줄 줄 알았는데 엄청 조용하더군요. 남편에게 확실히 뭘 듣기는 들었는지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엄청 챙겼어요.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시모가 제게 반찬 들이미는데 결혼 전에 저를 반겼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 덕에 미움보다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날 정말 잘 먹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갈비찜 너무 많이 재웠다고 친정에 갖다 주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사돈이 매운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지? 특별히 여기에는 청양고추 엄청 넣었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엄마한테도 잘 전달해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갈비찜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와 화해하려고 혹은 제가 예뻐서 챙겨주는 갈비찜이 아니었죠. 자기야, 가면서 땡땡 베이커리 좀 들리자. 엄마가 좋아하는 빵집이거든. 갈비찜 가져가는데 뭐하러 또 빵을 사가? 아니, 갈비찜은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고 내가 엄마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요즘 밀가루값 엄청 올랐잖아. 빵값도 만만치 않은데? 뭐야, 아깝다는 거야? 아니, 내 돈으로 사는데 왜 그래? 기왕 가는 거 들리자고. 알겠어. 그런데 밀가루 값도 값이지만 이번에 장모님 아파트 값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 뭐? 뉴스 못 봤어? 그쪽 동네 다 올랐다고 뉴스 떠서 내가 검색해 봤었거든. 그래? 엄마가 말 안 해서 몰랐어. 아무리 뉴스가 떴다지만 처갓집 아파트 시세를 몰래 검색해 봤다는 게 참 정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밀가루값 얘기할 때부터 신경이 거슬렸죠. 그럼 갈비찜 갖다 드리면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장모님한테 물어봐. 아무리 모녀지간이라도 다 말할 수는 없어. 아, 그러니까 갈비찜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봐야지. 뭐래? 근데 당신 장모님 집 비밀번호는 알아? 요즘은 본가 비밀번호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 그런데 미리미리 그런 것도 알아놔야 해. 오늘 가면서 장모님 집 비밀번호도 체크해보자. 장모님 명의로 돼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당신 거잖아. 가만히 있어봐. 비밀번호는 당신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사위인 나도 알고 있어야 하겠네. 딸이랑 공유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위인 당신이 왜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려고 해? 그야, 우리 결혼했으니까 한 가족이잖아. 당신 설마 나 의심해? 아니, 의심이고 뭐고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장모님 연세도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 도어락뿐만 아니라 이참에 장모님 통장 비밀번호도 미리미리 체크해둬. 요즘 돌연사나 교통사고도 많은데 갑자기 훅 가시면 어떡해?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 말들이 저만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 미쳤어? 재수없는 말을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뭐가? 그리고 우리 엄마 아파트가 왜 내 아파트야? 그거 우리 엄마 거야. 내가 가질 생각 전혀 없거든? 아, 그럼 당신 논리대로 나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현관 비밀번호랑 통장 비밀번호 다 공유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그러니까 내 말이 딱 그거야. 네가 우리 엄마 비밀번호는 알아서 뭐하게? 아니, 장모님은 혼자시잖아. 친정 가는 길 내내 문홀리의 남편과 말싸움을 하느라 신경이 곤두섰죠. 친정엔 저 혼자 들어가서 갈비찜만 갖다 주고 바로 내려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치사하게 시모가 챙겨준 갈비찜을 꼭 자신이 드릴 거라며 쫓아오더라고요. 그때 살짝 당황했어요. 설마 이러려고 시모가 갈비찜 챙겨준 건가 싶었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은 한 번 더 친정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르냐고 묻더군요. 사실 엄마 집 비밀번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빤히 보길래 거부감 들더군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 해도 그 상황에는 그랬어요. 그날 어찌저찌 엄마한테 갈비찜 가져다 드리고 넘어갔어요. 남편에게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결국 선을 제대로 넘더라고요. 장모님 갈비찜은 잘 드셨을라나? 맞다. 엄마가 잘 먹었다고 전해달랬는데 깜빡했어. 통 가져가라고 연락 왔었는데 일이 바빠서 답장을 못했네. 내가 가지러 갈까? 당신이? 왜? 나 퇴근하는 방향이 어차피 같잖아. 그럼 그래줄래? 엄마한테 내가 미리 전화해 놓을게. 아니야, 내가 들릴 때 전화 드리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남편한테 맡겼는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수진아, 그게 정말 네 생각이니? 어? 엄마 뭐가?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오라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걱정된다고 굳이 집에 찾아온다고 했대요. 그러더니 편하게 누워 계시라고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를 문자로 넣어달라고 했다네요. 엄마는 직접 열어주겠다고 편하게 벨 누르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계속 비밀번호를 달라고 고집을 피웠대요. 아무리 사위라지만 엄마도 느낌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엄마가 끝까지 비밀번호 안 알려주셨는데 남편은 벼랑간 시모랑 같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시모는 지나가다가 아들 차 얻어 탔는데 그 김에 사돈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말했고요. 시모는 엄마가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부담스럽게 죽까지 끓여준다며 안방에 누워있으라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안방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계속 찰칵찰칵 사진 찍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슬쩍 나가보니까 남편이 말도 없이 친정집 내부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나? 장모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어머, 내 집 사진을 찍는데 내가 신경을 어떻게 안 쓰나? 그냥 부동산에 문의하려고 찍는 거예요. 무슨 문의를? 남편과 시모는 그때부터 몸도 좋지 않은 엄마를 앉혀놓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최고점일 때 아파트 팔고 하나뿐인 외동딸 서포트 하라고요. 친정아빠도 안 계시는데 믿을 구석이라곤 엄마밖에 없지 않냐면서요. 그러곤 친정엄마께 미리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대하듯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은행별로 비밀번호도 다 정리해서 제게 다 알려주라 했다네요.
둘이서 아주 작정한 듯 엄마의 혼을 쏙 빠뜨려 놓고 가버린 거죠. 그것뿐인 줄 아니? 한서방이 나한테 깔끔한 신축으로 월세방 얻어주겠대. 아파트 시세 올랐을 때 팔라는데 어찌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 내가 멀쩡한 내 집 두고 갑자기 어딜 가니? 사돈도 합세해서 다 딸 위한 거라 하는데 너 정말 엄마가 아파트 팔았으면 좋겠어? 요즘 너희 생활 어렵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 그거 절대로 내 생각 아니야.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이게 무슨 일이라니.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통화하는 내내 친정엄마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고 속상해서 오셨어요. 저는 남편에 이어 시모까지 왜 자꾸 M1 엄마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는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어린 제 아들이 엄마 집 문 앞에서 하는 말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꼭 비밀번호 외워오랬어. 숫자 놀이 한다고 했어. 어? 푸나, 혹시 어떤 할머니? 아빠 할머니가. 엄마 할머니 비밀번호 가르쳐 달랬어. 저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외할머니를 엄마 할머니라 불렀고 친할머니를 아빠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시모가 어린 손주한테 외할머니 집 비밀번호를 외워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집주인이 멀쩡히 있는데 몰래 사진까지 찍고 그놈의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서 뭐 어쩌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고 그러는지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니 시모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우리 훈이한테 저희 엄마 집 비밀번호 알아오라 했어요? 아이고, 네가 물로 터져서 그랬지. 갈비찜 해줬으면 그걸로 해결했어야지. 너네 엄마 아파트값 엄청 올랐잖아. 엄마 죽고 물려받으면 늦어. 아파트 똥값 된다 너. 그 아파트는 지금 그만큼 올랐을 때 얼른 팔아야 해. 부동산에 얼른 내놓고 리모델링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호수보다 깔끔하니까 더 얹어서 내놓아도 충분히 팔릴 거야. 내가 이미 내놓은 집들 다 보고 왔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치매라도 걸렸을까봐? 차라리 치매 걸린 거였으면 좋겠네요.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너 시어미한테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냐? 그럼 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곱게 말할 거라 기대했어요? 당신 아들이랑은 이혼이에요.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진작 했어야 했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예, 이혼이라니 안 된다. 수화기 너머로 애걸복걸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전화를 끊어버렸죠. 엄마의 아파트를 탐내고 있는 남편과 시모. 제가 뭘 어떻게 그들을 더 보듬겠어요? 단번에 이혼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놈은 아니란 반응이더군요. 아니, 그때 아파트값 올랐다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그 아파트는 외동인 당신 거라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겠다 싶었지. 근데 엄마 말로는 지금부터 관리해서 팔아야 한다잖아. 기껏 갈비찜에서도 먹이고 장모님 갖다 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마도 나도 많이 답답했어. 솔직히 장모님 월세도 내가 내드리려고 했는데 무조건 싫다고 하시니까 나도 이젠 섭섭하다. 나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부를 위해서잖아. 아주 미쳤구나. 너도 네 엄마도. 이거 지금 죄 짓는 거야. 부들부들 거리는 손으로 남편 뺨을 시원하게 갈기고 짐 싸서 친정에 갔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게 다 남편이 없어서 그들이 얕잡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말년에 이런 추잡한 꼴까지 다 겪는다며 가슴을 퍽퍽 치며 한탄하셨어요. 너무 비참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피해를 끼쳤잖아요. 얼른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엄마에게 단단히 일러뒀어요. 이건 아빠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모가 이상한 거라고 말이죠.
당연히 엄마 역시 제 잘못 아니라며 저를 다독이셨고 정신 차리는 대로 엄마랑 친한 변호사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주 천하태평이더군요. 붙잡을 때는 언제고 또 다르게 머리 굴렀나 봐요. 서로 머리 복잡하게 소송으로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네가 내 아들한테 5천만 원만 줘라. 그럼 네 아들 양육권이랑 친권 우리가 다 포기해 줄 테니 내 아들도 새 출발은 해야 하지 않겠니? 겨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해하는 너나 네 엄마 때문에 지금 우리도 피해보는 거잖아. 가족끼리 비밀번호 공유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내가 아파트 팔아서 놔달라고 했냐? 너 가지라고 떠먹여줘도 왜 받아먹질 못해? 정말 그거면 돼요? 5천만 원? 당신이 말해봐. 당신 5천만 원 주면 흔히 안 볼 자신 있어? 나도 엄마 의견이랑 똑같아. 솔직히 애는 엄마가 알아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전부터 의심 가던 거지만 훈이 나랑 너무 안 닮은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그렇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깔끔하게 5천만 원만 줘. 뭐? 그래, 5천만 원 줄게. 역시 너란 인간 부성애고 뭐고 없구나. 저는 5천 원짜리 지폐를 남편놈 얼굴에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시모 얼굴에 차례로 던졌어요. 남편이 사태 파악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발악하더군요. 시모 역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했고요. 야, 너 미쳤어? 어머나, 이게 교양업계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구 얼굴에 돈을 던져? 왜? 기분 나빠요? 나랑 우리 엄마 그리고 훈이까지 우습게 알길래 나도 당신들 우습게 알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훈이가 누구 닮아서 유제품 알러지가 있는데 감히 우리 훈이를 그딴 식으로 언급을 해? 유제품 알러지는 후한 거잖아. 그래, 너 덜 맞았구나. 저번에 맞은 뺨으로 충분하지 않지? 저는 친자검사 해봐야겠다며 남편에게 머리털 내놓으라고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줬어요. 그만해. 아프다고 진짜. 너 나 대머리 되면 책임질 거야? 시모는 본인 아들 머리통 흔드는 장면 보고 아주 개거품 물었어요. 그래서 활용점정으로 남편놈 얼굴 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려줬네요. 겨우 그 몇 대 맞은 생채기랑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던 시부는 결혼을 잘못했다면서 혀를 끌끌 차고 나가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을 한참 잘못했네요. 아드님한테 이렇게 하자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야, 너 이참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게 어때? 나는 하자가 있습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댁들도요. 하자의 원인이 다 부모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독한 것 말하는 것 좀 봐. 예, 친정 재산 좀 나눠 가지면 어디 덧나냐? 꼭 그렇게 못되게 굴어야겠어? 어차피 늙은 친정엄마 나중에 아프면 딸이 모셔야 할 거고 그때 되면 내 아들이 장모님 뒷바라지 다 할 텐데 말이다. 도대체 넌 왜 이렇게까지 발작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아파트 비쌀 때 팔아서 이익 남기면 너도 좋고 너희 엄마도 좋은 거잖아. 그건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왜 당신들 뱃속 채울 궁리를 우리 엄마 아파트로 하냐고요. 그럼 내가 당신들 재산 죽기 전에 미리 나눠 가지자고 달려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당신 아들을 위해서? 뭐? 이게 감히 뭘 넘보려고 해? 그러니까요. 열받죠? 왜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 못 하세요? 내가 댁내 아들 새 출발은 꿈도 못 꾸게 해줄게요. 네가 무슨 수로? 내 아들은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넌 네 아들이나 신경 써. 친권, 양육권 다 가지려면 얼른 5천만 원이나 준비하라고. 시모가 하는 행동을 봐선 누가 보면 정말 제 아들이 친손주가 아닌 줄 알겠더라고요. 배 아파서 대를 이을 핏줄 낳아줬더니 홀대하는 건 뭔가요? 자기 아들 대를 끊고 싶은 건가 싶었어요. 곧바로 저는 엄마 친구인 변호사 이모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소송이 제 쪽으로 유리해지자 남편은
갑자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고 눈물 콧물 흘리더군요. 하지만 이혼하지 말자는 이유도 결국 저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양육비의 위자료까지 어지간히 혼자 감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괘씸하게 느껴졌죠. 우리 훈이 생각해서 이러지 말자. 어? 이혼이라니 애가 아직 3살인데. 훈이 생각했으면 정말 네가 그랬으면 안 됐지. 할머니라는 인간은 애한테 외할머니 비밀번호 알아오라 하질 않나. 아빠라는 놈은 친자식인지 의심간다 하질 않나. 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너랑 내가 회복될 것 같아? 아니, 절대. 그리고 너랑 네 부모 소름 끼쳐서 내가 너랑 더 이상 어떻게 살겠니? 아픈 우리 엄마 누워있는데 집 사진 찍고 싶디? 그게 네 집이야? 꿈도 야무지다. 어디 감히 멀쩡히 살아있는 장모님 아파트를 탐내?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가 그러자고 해서 내가 휩쓸린 거야. 전부 내 의견이 아니었다고. 가증스러운 사과하지 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너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네 엄마한테 휩쓸려서 살아. 그게 네가 받을 벌이니까. 나 돈 없어. 월급 얼마나 한다고 양육비까지 받으려 해 정말? 그래, 본심은 꼭 나중에 마지막에 나온다니까. 뻔뻔하게 바짓가랑이 붙잡는 남편놈 냉정하게 내치고 떠났어요. 저는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속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거짓말처럼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제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엄마의 아파트 값은 그 후로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받게 신혼집으로 구했었던 저희가 살던 아파트 값 역시 많이 뛰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전 남편 이득 볼 거 생각하니 저는 살짝 배가 아플 뻔했어요. 하지만 술 취해서 전화 온 전 남편 때문에 저는 배꼽 잡았네요. 여보세요? 너 그거 알아? 우리 아파트 값 엄청 오른 거? 너 그거 자랑하려고 전화했니? 전 남편이 아파트 값 올랐다고 자랑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는 냅다 전화기에 대고 통곡하듯 울기 시작했어요. 으이씨, 내가 그때 너랑 이혼만 안 했어도, 급하게 아파트 팔지만 않았어도 지금 그 아파트 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2배야. 지금 2배로 뛰었어. 이혼하고 전 남편이 급하게 똥값의 아파트를 판 겁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도 다니면서 위자료랑 양육비 줄 돈이 안 생겨서 팔았대요. 그러곤 아예 시댁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 말대로 이혼 안 하고 같이 잘 살았으면 아파트값 오른 거 엄청 득이 됐을 텐데 같은 생각 잠깐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쉽지는 않았어요. 그놈이 고통스러운 게 제 행복이니까요. 저는 이혼 잘 마무리하고 위자료 두둑히 챙겼어요. 아들 클 때까지 달마다 양육비도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남편과 전 시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죠. 제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같이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같이 살 때는 애를 그다지 예뻐해 주지도 않더니만 갑자기 그 무슨 속셈인가 싶었죠. 물론 그들이 저한테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제 아들이 원한다면 전 남편 얼굴은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아들에게까지 제가 겪은 일 다 말하면서 그들이 너한테 그랬다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 보고 싶다는 핑계로 만나놓고 전 남편은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당연히 아들 얼굴 안 보여줬어요. 친정엄마 아파트 탐내고 내내 제게 맡겨놓은 듯 5천만 원 달라는 전 시모의 말이 찜찜했었는데 뒤늦게 그 내막을 알게 됐어요. 지금껏 조용했던 전 시부가 사고를 친 거였더군요. 시댁 아파트를 가지고 빚내서 노름을 했었나 봐요. 집이 경매 넘어갈 위기를 저를 통해서 모면하려고 계획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희 엄마 아파트 욕심냈고 안 되니까 제게 5천만 원이라도 요구한 거예요. 결국 제게 돈을 못 받으니까 전 남편 아파트까지 팔았던 거고요. 전 남편은 저희 카페로 찾아와서 자기 불쌍하지 않냐며 돈을 못 빌려주겠으면 양육비라도 받지 말라고
뻔뻔하게 굴었어요. 나 정말 답답해. 그 좁아터진 오피스텔에 부모님까지 모시느라. 그건 네 사정이고 이번 달 양육비나 똑바로 입금해. 너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정말 나 모르는 척 할 거야? 네가 뭔데? 나야 훈이 아빠지. 그래, 너 훈이 아빠지. 그러니까 양육비 입금 제대로 하라고. 전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님 카페 손님들이 쳐다봐서 창피했던 건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전 남편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존에 차렸던 카페도 다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했죠. 다름 아니라 저희 엄마가 아파트값 절정에 올랐을 때 파셨거든요. 엄마가 건물을 운 좋게 잘 샀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이혼한 딸 뭐가 예쁘다고 가엾다면서 방 하나 내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건물의 2자리를 통째로 내주셨죠. 이미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마친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현재 3층에 엄마 사시고 2층에는 저랑 아들이 살고 있고 1층에는 제 카페를 새롭게 열었어요. 그런데 또 정말 우연하게도 제 가게에 시모가 왔더라고요. 악연이 참 끈질기죠. 전 시모가 카페에 자주 다니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친구들 따라서 우연히 들른 거였죠. 네가 왜 여기 있냐? 네 카페는 어디다 팔아먹고? 아, 알고 온 거예요? 아님 모르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뭘 너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오겠어? 웃기는 애네 정말.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알았더라면 아마 꼴 보기 싫어서 안 왔겠지. 꼴 보기 싫은 건 피차 일반이네요. 여기 사장은 어딨냐? 너 손님한테 이딴 식으로 해도 돼? 난 네 카페 사라졌길래 어디서 뭘 하나 싶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나 보지? 하긴 요즘 땅값이며 월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뭐 알바하는 거니? 내 아들 인생 망치더니 잘된 꼴이다. 전 시모는 제가 무슨 대답도 꺼내기 전에 혼자 신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군요. 얘들아, 와서 내 며느리 꼴 좀 봐라. 이혼하고 카페 쫄딱 망해서 여기서 알바나 하고 있네. 게다가 전 시모는 자기 친구들이랑 왔는지 갑자기 친구들을 제 앞으로 불러 모아서 대놓고 제 흉을 보기 시작했죠. 그때 알바생이 사장님이라고 부르자 전 시모는 용케 다시 카페 열었냐고 비웃었어요. 그래봤자 다 은행빚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원래 하던 카페는 월세라서 그냥 정리했죠. 여기는 저희 엄마 건물이에요. 하나뿐인 딸이라서 월세도 안 받겠다고 하시네요. 아휴, 어쩌죠? 저는 누구처럼 인생 망하지 않고 이렇게 카페도 새로 열고 누구보다 잘 살고 있네요. 뭐? 여기가 정말 아니, 너네 엄마 건물이라고? 아, 엄마 아파트 값이 그 이후로 더 올랐거든요. 나중에 엄마가 이 건물 통째로 물려주신다는데 덕분에 저 건물주 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 남편 통해서 들었는데 남편분이 사고 거하게 쳤다면서요? 집은 경매 넘어갔는데 아직 카페 오고 그럴 여유가 남아있으신가 봐요? 그 자식은 그걸 또 왜 말을 해서? 어머 순자야, 너 집 경매 넘어갔어? 어머, 그럴 리가 있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꽤 치장하고 나타났길래 집안 사정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창피한 건 아는지 자기 친구들 두고 쌩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괜히 제게 궁금한 게 많은지 이것저것 물었어요. 저는 뭐 아무리 악연이라지만 제 입을 또 굳이 더럽히기 싫어서 그냥 몇 가지만 대답해주고 입 다물었네요.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제게 고생 많았다며 음료랑 빵을 잔뜩 팔아주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먼저 연락 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는 양육권이랑 친권 5천만 원에 포기한다고 다 필요 없다 해놓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죠. 그리고 엄마 건물이라고 밝힌 이유 저도 나름대로 있었답니다.
장모님 건물 샀다며? 뭐? 그럴 거였으면 이혼 사유가 전혀 맞지 않잖아. 장모님도 다 내 탓해놓고 결국 아파트 팔 생각이었던 거지. 네가 괜히 예민해서 훈이한테서 아빠랑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뺏은 거야. 뭐라는 거야? 먼저 양육권 친권 타령하면서 5천만 원 들먹인 게 누구더라? 됐고, 이제 나도 훈이 아빠 자리를 다시 되찾을 거야.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지. 권리라. 당신 훈이 아빠로서 자격을 찾고 싶은 거야? 아님 우리 엄마 건물이 또 탐나서 그러는 거야? 뭐, 난 너만 좋다면 재결합 생각하고 있어. 훈이 생각해서라도 그게 좋은 거니까. 미친놈. 뭐? 너 양육비 4개월이나 밀렸어. 번호 바꾸고 잠수 타더니 이제서야 연락이 되네? 알지? 계속 밀어봐 어디.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한다. 야, 네가 정말 훈이 생각한다면 돈 열심히 벌어서 양육비 보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게 바로 네 권리야. 그니까 더 징징거리지 말고 입금이나 해. 더 지체하면 미지급 소송 들어갈 거니까.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고 싶어? 본인한테 남은 거라곤 회사밖에 없어서 그런지 회사 이야기 꺼내니 바로 깨갱하더군요. 참 부성애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친자식 아닌 것 같다고 상처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꼴이 우스웠죠. 그리고 결혼 후든 이혼 후든 왜 장모님의 재산을 탐내는지 도무지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사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전 남편과 전 시댁 이야기를 저는 평생 가슴에 품고 안 꺼내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컸을 때 혹시라도 그들에 의해 피해보지 않게끔 이젠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식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더니 자식 혼자 올바르게 다 크면 부모랍시고 나중에 찾아와서 생색내면서 자식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전 남편이 딱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이혼 끝에 얻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분수도 모르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살자가 제 모토가 됐죠. 앞으로도 제 분수에 맞게 잘 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끝에 며느리를 돈 나오는 ATM기 정도로 아는 시모와 친정의 호의를 개똥으로 한 남편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해버렸는데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의 시작은 지인의 소개였어요. 우연히 지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남편도 함께 합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지며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 3년 차에 되던 해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한없이 잘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아들처럼 싹싹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이 엄마에게 싹싹하게 구는 만큼 저도 자연스레 시모에게 잘하게 되었고 저흰 결혼까지 순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꿈만 같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흰 시댁에 선물을 드리기 위해 시댁에 들렀고 그날 전 시모가 제가 알던 시모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한없이 고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니 대놓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선물이 이게 다니? 고작 스카프? 사돈 선물은 뭐 샀니? 고작이라뇨. 거기에다 고작이라고 하기엔 그 스카프는 고가의 명품 스카프였고 평소 스카프를 많이 착용한다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남편이 직접 고른 비싼 스카프였어요. 전 그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모의 물음에 답해줬어요. 저희 엄마는 작은 카드 지갑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이 사람이 어머님 스카프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고른 거예요. 그래, 엄마. 그거 비싼 명품 스카프야. 엄마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사돈은 지갑이고 나는 왜 스카프야? 선물 가지고 차별하니 지금? 차별은 무슨. 엄마, 스카프가 지갑보다 더 비싸. 왜? 지갑으로 바꿔줄까? 엄마가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해서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지갑이 더 좋으면 지갑으로 다시 사줄게. 아니야. 이왕 사왔으니 잘 쓰마. 시모는 지갑보다 스카프가 더 비싸다는 말에 많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스카프를 야무지게도 챙기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어요. 새 출발하는 좋은 날 괜한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그 후에 이어진 식사 자리에선 시모는 다시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모는 저희의 생활에 무관심에 가까웠기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생신날이 되면 시모가 과하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편껏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생일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시모가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옆집 며느리는 생일 때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사라고 아예 카드를 줬다고 하더라.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 생일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카드를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고 저는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져 오더군요. 시모는 이런 말을 꼭 저에게만 했고 그렇다고 해서 명절 때 제가 드린 용돈이 적지 않은데 이번엔 아예 카드를 대놓고 요구하니 곤란한 건 사실이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날 카드 정도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때까지 경험한 시모는 카드를 줬다간 카드를 준 제 손목을 분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생각 없이 쓸 것이 분명했기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더군요. 특히나 제 돈에 대해서는 경제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 고민은 더욱 컸어요. 그래서 전 결국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죠. 여보, 곧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왜? 갖고 싶은 거 있으시대? 그게 옆집 아줌마네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사라고 카드를 줬다고 하시더라고. 들어보니 어머님도 카드 받고 싶으신가 봐. 어떻게 하지? 그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통 크게 카드 드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카드를 어떻게 드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깟 카드 좀 주면 어디가 덧나? 큰일이라도 난대? 우리 엄마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아마 옆집 아줌마가 카드 받았다고 하니 본인도 며느리한테 카드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생각 없이 막 쓸 사람이 아니라고. 써도 얼마 쓰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드려. 알겠어? 그래? 알겠어. 어쩌면 자신의 엄마를 몰라도 저렇게나 모르는지 화를 내며 호언장담하는 남편을 보며 어찌나 한심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시모의 씀씀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고 그랬기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 뒤 저희가 생활비 카드로 쓰는 남편의 카드를 시모에게 주었어요. 남편의 말처럼 자랑 목적으로 카드를 달라고 했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모는 카드를 받고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그날 저녁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색이 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생활비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이렇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얼마야? 뭘 얼마만큼 산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무슨 쇼핑을 해? 발뺌하는 거야? 참나, 이거 좀 봐봐. 이거 당신이 다 쓴 거잖아. 저의 물음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승인 문자들을 보여주며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승인 내역을 보니 역시나 시모는 저의 예상대로 쇼핑을 아주 시원하게 했더라고요. 평소 남편 돈은 몰라도 제 돈은 어디 버튼이라도 누르면 나오는 돈으로 여기는 시모였기에 당연히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전 씩씩거리는 남편을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라봤고 그 순간 다시 승인 문자가 울리더군요. 한 식당에서 뭘 얼마만큼 먹었는지 20만 원에 가까운 승인 문자가요. 이게 뭐야? 당신은 여기 있는데 왜 혹시 카드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긴 당신이 어머니한테 카드 주라며. 그래서 우리 생활비 카드 줬어. 뭐? 그럼 이게 다 엄마가 쓴 거란 말이야?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다 쓰신 거야. 하루 종일 아주 야무지게도 쓰셨네. 이게 다 얼마야? 그 순간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에서 할 말이 참 많아 보였지만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그런 남편과 시간차를 두고 뒤따라 들어갔고 남편은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통화 중인 듯 했어요. 언뜻 카드, 쇼핑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니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고 남편은 조금 화가 난 목소리인 듯 했지만 시모에게 별다르게 화를 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자기 엄마가 생일날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신나게 쇼핑했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화를 내기에도 모호한 상황이니 그저 속만 끓을 뿐이었겠죠. 그렇게 통화를 끝낸 남편은 잠이 들 때까지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화가 잔뜩 난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얘, 너 진짜 애가 왜 그러니? 내가 네 카드 달라고 했지 언제 내 아들 카드 달라고 했어? 아, 그거요. 어머님이 저번에 카드 달라고 한 거 그 애한테 말했더니 형식상 옆집에 자랑하고 싶어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거다. 절대로 생각 없이 막 쓰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길래요. 그렇다면 아무 카드나 상관없다 싶어서 생활비 카드로 드린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낭창하게 답하는 제 대답에 시모는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설마 어머님 막 쓰신 건 아니죠? 그이가 어머님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자식들 카드로 사치 부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저한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럴 리가 있니? 그냥 물어본 거다. 보니까 우리 아들 카드길래 그냥 물어본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옆집 아주머니께 자랑 좀 하셨어요? 그래. 아주 실컷 자랑했어. 그럼 끊으마. 시모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로써 저는 시모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며 시모와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어요. 시모와 거리를 두고 지내니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질 일이 없었고 나름 화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하루 연차를 내고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엄마와 밥도 먹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며 엄마가 휴대전화에 깔아달라고 했던 앱들을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입금 알림이 울렸고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남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 5만 원. 참 경악스럽더라고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은 매달은 부담스러워 드리지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은 남편이, 시댁은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던 터라
저는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달랑 5만 원이라니 황당할 수밖에요. 전 그 자리에서 그간 입금 알림 문자들을 살펴보았고 남편 역시 처음엔 저와 비슷하게 보내다가 지난 1년 가까이는 5만 원을 보냈더군요. 5만 원이라니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아무리 형편에 맞게 드리는 용돈으로 성의 표시라도 한다는 것이라지만 몇 달 뒤에 있는 자기 부모님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큰 돈을 들여 비행기 티켓부터 숙소까지 예약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 더욱 화가 나더군요. 전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안고 남편을 기다렸죠. 퇴근한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현관문에서부터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다짜고짜 너무하다니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줘야지.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근 1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용돈 5만 원씩 보냈더라. 우리 엄마가 거지야? 5만 원이 없을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말았어야지. 난 매번 당신 집에 적을 땐 30만 원, 많을 땐 50만 원씩 드리는 거 뻔히 알면서 뭐 5만 원? 지금 장난해? 우리 집이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였어? 애초에 양갓집에 3달에 한 번씩 용돈 주자는 사람도 당신이었잖아. 이러려고 용돈 주자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그때 생활비 카드로 쇼핑도 과하게 하기도 했고 이번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여행 보내드린다고 돈도 많이 쓰기도 해서 여유가 없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럴 거면 아예 보내질 말든가 나한테 말하든가 했어야지.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3달에 한 번,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드리는 용돈인데 그걸 딸랑 5만 원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5만 원씩 보내기 시작한 게 1년이 다 돼가던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힘든데 최근에 당신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생각은 어떻게 했어? 다 말이 안 되잖아. 미안해. 이리저리 좀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안 보내기엔 장모님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래도 5만 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장모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 난 장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지레심작으로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혹시 장모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런 말을 할 거였으면 당신이 5만 원도 용돈이라고 처음 보냈을 때 당장 말했었겠지. 내가 오늘 친정 가서 엄마 휴대전화 정리해주다가 봤어. 내가 진짜 엄마 볼 면목이 없어서. 어쨌든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다시 한번 절대 친정을 무시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죄인 얼굴을 하고 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됐고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생신, 명절, 어버이날 그게 뭐든 다.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대했다간 나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날 이후 저와 엄마에게 다시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시 용돈을 드리는 날이 다가오고 전 남편에게 통보했듯이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용돈을 붙여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시댁에 용돈을 주지 않은 듯했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너 왜 이번 달에는 용돈 안 주니? 혹시 잊었니? 넌 나이도 젊은 애가 그런 걸 잊고 그러니? 나 오늘 돈 쓸 때 있으니까 얼른 붙여주려무나. 제가 무슨 시모에게 돈 빌린 빚쟁이도 아니고 용돈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참 기가 다 막히더군요. 어머님, 이제부터 각자 집 용돈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이한테 전화해보세요.
뭐? 그런 게 어디에 있니? 매번 네가 줬으면 계속 네가 줘야지. 왜 내 아들한테 주라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줘. 괜히 바쁜 애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알겠니? 언제나 늘 그렇듯 돈만 연관되었다 하면 시모는 독불 장군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전 그런 시모를 잘 알기에 일단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돈을 붙여주었어요. 남편이 그랬듯이 딱 5만 원을요. 돈을 입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다시 오더군요. 너 지금 5만 원 붙인 거니? 나랑 지금 장난해? 오냐 오냐 해줬더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5만 원을 보내 5만 원을?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알아? 그러게요. 저도 잘나신 어머님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 근 1년 동안 딸랑 5만 원씩 보내길래 무시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랑 너무 차이나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딱 5만 원 보낸 건데 무슨 문제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달부터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해서 제가 굳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머님이 당장 내놓으라고 일이 성하니 제가 인심 써서 드리는 용돈이에요. 그러니 아껴 쓰세요, 어머님. 뭐라고? 내 아들이 5만 원을? 그랬을 리 없다. 절대 아니야. 저도 제 두 눈을 의심했지 뭐예요. 정 못 믿겠으면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끊어요. 며느리를 빚쟁이 대하듯 막 대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친절하게 예의를 다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이때쯤부턴 저 역시 시모에게 대우라는 걸 하지 않게 되더군요. 오는 대우가 그따위이니 가는 대우 역시 이따위일 수밖에요. 특히나 돈 선물 때문에 매번 이 난리이니 미운 정도 떨어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이런 인간이란 걸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회의감마저 들었으니 시모와 예전처럼 지내기는 이미 글러버린 일이었죠. 한 번만 더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줄까 고민했지만 시모는 더는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고 시모 대신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집에서 퇴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다 말했어? 내가 장모님 용돈 5만 원 드렸던 거 다 말했냐고. 왜? 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런 걸 왜 말해? 우리 엄마 당신 때문에 해외여행도 안 간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고. 그냥 여행 안 가도 되니까 생활에 보태 쓰라고 하더라.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엄마 아빠 여행도 못 가게 만들어? 왜 무능한 아들을 만드냐고?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정신 차려라 제발. 당신은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이니? 내가 시간이 남아돌다 못해 심심해 미치기 직전이라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어머님 잘난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랍시고 5만 원씩 주고 있었더라 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다녔을까봐?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겠어. 상황이 머리에 안 그려지니? 그 대단하신 당신 엄마가 나한테 오늘 전화 왔더라. 용돈 내놓으라고. 난 무슨 어머니한테 빚이라도 진 줄 알았어. 고함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욕까지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5만 원 보내드렸더니 더 난리 부리시던데. 그래서 다 말해드린 거야. 해외여행? 참나 진짜.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도 그 여행 예약 때문에 금전적인 타격도 컸을 텐데 다 취소하고 그 돈으로 용돈이나 더 챙겨드려. 아까 어머님이 오늘 꼭 쓸 데 있다고 돈 빨리 달라고 하던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꼭 그런 말까지 해야 했어?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 말해서 용돈 드리라고 하면 되지. 꼭 나한테 복수하는 사람처럼 겨우 5만 원을 붙여줬어야 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전화해서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욕하는 건 안심해? 아니, 어머님은 내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왜 매번 당신 돈은 그렇게나 아까워하면서 내 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전 그간 쌓였던 말을 뱉어냈고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늦은 새벽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지금 친정에 왔다면서요. 희정아, 너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와.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그게 정서방이 지금 여기에 왔어. 보기엔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뭐? 정서방이? 그래. 보니까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빨리 와서 데리고 가려무나. 수학이 넘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잔뜩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전 서둘러 친정으로 갔고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장면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 가관 중에 그런 가관도 없더군요. 온 거실에 남편이 풍기는 술 냄새로 가득했고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있는 남편은 엄마를 향해 제 욕을 서슴없이 하며 술주정을 부리고 있더군요. 장모님 잘난 그 딸이 글쎄 남편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댁까지 무시하고 있다고요. 정서방, 자네 많이 취했네. 할 말 있거든 내일 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게. 네, 저 취했습니다. 술 좀 먹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술 먹었는지 아세요? 글쎄, 오늘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을 보냈다네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5만 원 보냈다고 자기도 5만 원 보냈대요, 글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친정이랑 시댁이 같냐고요. 저 여자 아주 몹쓸 여자예요. 남편의 주정이 계속되는 사이 엄마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곤란해했고 전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이 개가 된 모습을 보는데 전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기에 끊임없이 주정을 늘어놓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남편과는 말도 섞지 않으며 이혼하기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은 저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친정에도 찾아가서 빌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은 듯 했고 전 굳이 그런 인간을 붙잡고 당장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건성건성 시켜서 하는 사과 해봤자 뭐하며 받아봤자 뭐하겠어요? 반성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저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시모의 생일은 다시 다가왔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아가,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 건 알지?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번 생일 땐 선물이나 용돈은 됐고 생일상 좀 차리거라. 집에서 친한 지인들 불러서 간단하게 밥이나 함께하고 넘어가려고. 이번 주 주말에 한 10명 정도 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다르니까 꼭 챙겨야 하는 음식은 따로 문자로 보내주마. 아, 간단하게 10명이요? 이번 주말이고요? 그래. 그리고 생일 선물이나 용돈은 필요 없긴 하지만 정 네가 챙기고 싶으면 챙겨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주말에 보자. 이쯤 되니 화도 나지 않았고 어쩜 저런 생각을 다 해낼까 싶어 아낌없는 찬사마저 나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끊고 헛웃음을 뱉어내고 있으니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고 전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왜?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웃어? 우리 엄마 아니야? 맞아.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번엔 간단하게 지인분들 불러서 생신하고 싶다네. 간단하게 한 10명 부를 테니까 와서 상 차리라고. 10명이 간단하게가 맞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생신상? 그게 왜? 그리고 10명이면 간단한 거지. 옛날에는 동네 잔치도 하고 그랬어.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야?
이렇니 저렇니 군말하지 말고 생신상이나 제대로 준비해.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엄마 망신당하지 않게 제대로 솜씨 발휘해보란 말이야. 언제는 자기 부모 생신인데 왜 저보고 그런 고생을 하냐며 자기 부모 생신 땐 자신이 미역국부터 해서 다 준비할 테니 신경도 쓰지 말라던 남편은 어느새 저런 골빈말이나 뱉어내는 놈으로 변해 있더군요.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을 직면하고 나니 더는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깟 생일상 충분히 차려드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때까지 일어난 일들로 인해 충분히 시댁과 남편에게 실망했고 무엇보다 이혼을 고민하는 와중이었잖아요. 친정에서 그런 잘못까지 저질러 놓고서도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도 않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가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는 그 순간에도 시모는 눈치도 없이 생일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들을 문자로 보내오고 있었고 전 이렇게까지 하는 시모를 보며 이혼 통보의 날을 시모의 생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모의 생일날, 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당연히 양손 가득 장을 봐올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빈손으로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너 왜 빈손이니? 재료는 장 안 봐서 왔니? 아, 혹시 출장 뷔페 불렀니? 하긴 요새는 그렇게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쓸데없이 가짓수 많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 몇 가지 제대로 예약하지 그랬어. 음식은 괜찮게 한다니? 오늘 오는 친구들이 입이 고급이라 걱정스럽긴 하네. 시모는 혼자 김칫국을 사발채 들이키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에게 할 말 있다며 잠시 앉아보라고 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제 앞에 나란히 앉았고 전 준비한 말들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출장 뷔페는커녕 생일상 준비조차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친구분들 오지 말라고 연락하세요. 제 말에 시모와 남편은 인상을 있는 대로 구기더니 차례대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생일상을 안 차린다니? 너 오늘 내 생일인 거 잊었니? 생일상도 안 차릴 거면 여기에 왜 온 거야? 그러게,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엄마 생일상 준비하라고 했었잖아.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던 내 말 잊었어? 하나뿐인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어머니 생일상 하나 못 차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은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저에게 따져묻기 바빴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 이 집 며느리 더는 안 할 거거든. 어머님, 저희 집 며느리 자리 반납할게요. 더는 더럽게 치사해서 못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신상이든 밥상이든 차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의 통보에 시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득달같이 몸을 세우며 저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안 한다니? 설마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야? 이혼해. 나 더는 이런 집 며느리도 당신 부인도 못 해먹겠어. 야, 이런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생신상 차리는 게 뭐라고 이혼까지 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이까지 생신상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어? 그러면 도대체 왜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우리 친정에서 그런 일 있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용서는 빌었어?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 용서는 구했냐고. 그것뿐이야.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행동들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꾹꾹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어. 사위로서 도리는 다하지도 않으면서 며느리로서 도리는 과하게 바라는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는지 말이 없었고 그런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저에게 따지고 묻기 시작하더군요. 용서? 내 아들이 왜 사돈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할 일이 있다고? 용서는 네가 나한테 구해야지.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거리야? 어디 시어미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꼭두 새벽에 만취가 돼서 친정에 찾아갔어요. 그뿐이에요. 저희 엄마 들으라고 제 욕을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고함은 얼마나 질러대는지 제가 참 친정엄마 별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난 어머님 아들이 그런 사고를 쳐놓고 저희 엄마한테 이날 이때껏 연락 한 통 안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제가 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 생신상이나 차리고 있고 싶겠어요? 언성을 높이는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고함을 지르는 저. 그야말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더니 이내 남편 놈을 운운하고 나서더군요. 남자가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실수쯤은 다 하는 거야. 그런 걸 잘 감싸줘야 진정한 내주지. 어디 나서서 고개를 숙이라 말라 명령질이야. 큰일할 남자한테 함부로 아무 데서나 고개 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돈도 다 이해하실 거다. 아무렴 사위는 백년 손님인데 이해하고 말고. 정말 그 입에서 뱉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뭐 같아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비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어머님 아들 다시 그 잘나신 품에 돌려드릴 테니 이혼하거든 앞으로도 쭉 그런 아들로 그렇게 잘 키워보세요. 아마 그런 식으론 제 혼은 죽었다 깨도 힘들 테니 쭉 끼고 한평생 잘 사시면 돼요. 이 인연이 말이면 단줄 아나 어디서 그딴 막말을 해? 막말은 무슨? 진심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혼을 한다 한들 어떤 여자가 버티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어머님 품에 쭉 끼고 사세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잔뜩 났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제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한 대 맞을 각오는 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저는 시모에게 맞자마자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제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려버리자 시모는 악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내 인연 어디서 내 아들을 때려?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때려?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더 가만히 둘 것 같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시모의 팔을 붙잡아 내팽개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대 맞아들이니까 힘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의상 한 대 맞아들인 거고 더는 남아있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신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의 옆으로 고꾸라졌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정말 이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시모와 망연자실한 남편 놈을 뒤로 한 채 저는 현관문을 열었고 현관문 앞은 언제 온 것인지 시모의 친구들이 줄지어 현관에 귀를 대고 있더군요. 언제 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순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겠는 건 저희의 다툼을 모두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마다 표정이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경악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구경꾼들을 위해 현관문을 닫지 않고 들어가 보라고 했고 그 열린 문틈으로 시모의 한탄이 들어오더군요. 이놈아, 어쩌다 그런 짓까지 했어? 술을 마시려거든 곱게 마셔야지. 어쩌다 사돈 집까지 찾아가서 그딴 주정을 부렸냐고. 그리고 그딴 짓을 했으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지.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고 있어? 네가 사돈 용돈으로 5만 원 줬다고 할 때도 내가 기가 막혔는데 뭐? 술주정? 이걸 어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내 카드로 쇼핑만 안 했어도 5만 원 드릴 일도 없었고 엄마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노래만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생활이 힘든 일은 없었다고. 술주정?
그까짓 게 왜?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는 거라고. 실수 좀 한 것뿐인데 굳이 내가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용서까지 빌어야 해? 내가 왜? 아니, 이 녀석이 진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나 같아도 이혼하지, 이혼해. 나 같아도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남편과 그런 남편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시모의 지인들은 저마다 남편을 욕하기 바쁘더군요. 저런 인간 말종도 또 없다고요. 전 그런 욕들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이혼의 비협조적이었고 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친정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하며 빌더군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막상 당신이랑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쩌지? 난 당신이랑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빌잖아.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래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 단호한 저의 태도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장모님, 제가 앞전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게, 진작 좀 잘하고 살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야.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을.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돌아가게. 나도 더는 할 말이 없네. 장모님, 그런 일 있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그것보다 곱절로 더 잘하며 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각서라도 쓸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 놈은 아예 엄마의 발밑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원했지만 그간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마음을 돌릴 리 없었고 한참을 빌던 남편은 지쳤는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는커녕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금까지 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만 마무리되길 기다리는데 시모까지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모의 방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시모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며 빌기 시작했고 그 악어의 눈물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사돈, 앞날 창창한 애들 이혼까지 해서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사돈이 설득 좀 시켜주세요. 아이고 사돈, 저한테 이러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더라고요. 마음은 떠났는데 몸만 붙잡고 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혼하는 게 애들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 같아요. 사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 양반이 모든 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맘 안 돌려놓으면 저도 제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만 설득 좀 해주세요, 사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시모는 아예 엄마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애원했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그럼 그렇지 싶더군요. 아들이 뻔히 잘못한 걸 다 알면서도 제 앞에서 아들 편만 들던 시모가 저렇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평소 집안일은 시모에게 믿고 맡기는 시부는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테고 믿고 맡긴 결과가 아들의 이혼이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었겠죠. 거기에다 시모의 생일날 모인 지인들은 시부도 아는 지인들이었으니 시부의 귀에 이혼 사유가 들어가고도 남았을 테고요. 화를 잘 내지 않는 대신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시부의 정성을 잘 아는 저였기에 시모의 저 자세가 이해되고도 남더군요. 시모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엄마도 남편에게만큼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전 그런 시모의 손을 휙 뿌리쳐주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 약한 우리 엄마한테 울고불고 하면 어떻게 될 줄 아셨나 본데 이혼하는 당사자는 저예요, 저. 우리 엄마가 아니고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한 번만 마음 돌려주면 앞으론 너희한테 연락도 하지 않으마. 집안 행사에도 네가 오고 싶지 않다면 오지 않아도 되고 그까짓 용돈도 안 줘도 돼. 그냥 내 아들이랑 살아만다오. 응? 왜 잘못을 저지른 것들은 뒤늦게 후회하는 척을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려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게 진작 잘하지 말이에요. 저번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 순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저희 앞에 엎드렸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이랑 1분 1초 같이 살아만 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이러면 제가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인연이 뭐? 끌어내? 네가 감히 누굴 끌어내? 누군 니까진 년이 예뻐서 이런 줄 알아? 나도 그 영감탱이 아니면 여기서 이러는 일도 없었어. 당장 이혼시키고 새장가 보내면 되지. 이혼이 여자한테나 흠이지 남자한테도 흠인 줄 아니? 남자는 얼마든지 처녀한테 장가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빌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본다고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얘가 누굴 닮아서 이리도 독한가 했더니 다 사돈 피었나 보네요. 시모는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끌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린 거 아버님께 전화해서 다 말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질질 끌려 쫓겨난 시모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이나 난동을 부려댔고 제가 부른 경찰분들이 오고 나서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고 전 소송에서 이기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이 확정되는 당시 전 남편의 몰골은 거의 폐인에 가까웠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통쾌하더군요. 저딴 인간 때문에 망친 제 인생이야. 앞으로 제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면 회생이 될 테지만 그 인간은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혼과 동시에 전 번호도 바꿔버리고 회사도 이직해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소식은 듣지도 전하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가끔 이혼 후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전 시부에게 정말로 쫓겨는 났을까 문득 궁금해질 때도 있지만 굳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고 더는 그런 인간들 이야기로 귀를 더럽히고 싶지도 않은걸요. 전 이직한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가고 현재는 남자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만난 남자로 제가 언제나 늘 최고고 제일 예쁘다고 해주는 제 눈엔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남자예요. 한번 크게 대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결혼 생각은 없긴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어떠셨나요? 답답하신 분들도 통쾌하다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전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었고 그랬기에 더욱 그러려니 하며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건데 말이죠. 혹시나 저처럼 시댁의 과한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사시는 모든 아내분들, 부디 우리 할 말은 적당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